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왜 사상체질 얘기는 안 했고 왜 스페인 독감 얘기를 안 하느냐? 뭐 이런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요. 사람의 질병이라는 측면에서는 다 연관됩니다. 그래서 특히 어떤 질병이나 건강이나 양생법에 따라서 각각의 체질에 대해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그런 것도 이제 강의도 하고 유튜브도 올렸습니다만 요새는 이제 우한폐렴을 다들 고생하고 계시니까 특집같이 특별히 스페인 독감만 더 집중적으로 계속 연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학계에서 잊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번역도 안 돼 있어서 제가 이거를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의 상황들을 날짜별로 다 일일이 다 번역을 해가면서 매일매일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세요. 어떤 분은 체질 얘기는 없고 왜 이런 얘기만 하냐 라고 제가 질문을 좀 받았는데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이런 상황, 스페인 독감 상황들을 제대로 알아야 또 사실은 질병을 치료도 할 수 있고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919년도 12월 27일 날 악성감기, 스페인 독감이 이게 독감이니까 법정 전염병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전염병으로 인정했더라. 전염병으로 인정하면은 미리 대처도 가능하고 국가 공공기관을 공공재를 투여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이게 이름이 감기, 독감이라고 하니까 뭐 감기 별거 아닌데 뭘 자꾸 호들갑이야? 이런 선입감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스페인 기존의 감기와 다르게 1918년도에 상륙된 스페인 독감은 이름도 스페인 독감이지만 그거는 전염병 걸린 장티푸스나 콜레라보다도 더 많은 사람, 몇 배 이상의 사람이 사망하거든요. 더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데 법이 문제죠, 법. 법에는 그게 안 써 있으니까. 그래서 대접을 받았는, 대접은 표현 이상합니다만, 국가적으로 총력전을 못 벌였는데, 이제는 비록 감기라는 표현이 있지만, 독감이라는 표현이지만, 전염병으로 넣어야 된다. 라는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인정을 해서 대처하는 겁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한폐렴이다. 단순한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 독감 하나 아니야? 바이러스 가면 바이러스 항상 있는 건데. 한데 지금 어때요? 전파력이 너무 세고 사망률이 높아지니까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라서 공동으로 대처를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런 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경과를 좀 보면요. 1919년도 가을 11월 말경에 우리나라 시작돼서 계속 이렇게 전파가 되고 12월 이렇게 해서 먼저 전국적으로 퍼지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주의사항도 나오고 여러 가지 하다가 드디어 이제는 악성 감기를 전염병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그냥 나오지 않았겠죠. 안 그래 사망률이 별로 안 죽었다. 이러면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제 자 당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악성 감기, 스페인 독감을 전염병으로 인정하게 된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좀 단서를 보는데요. 악감을 이거 왜 찍었을까? 감회가 새로우니까. 그동안에 이런 거를, 순화원이라는 이제 전염병 치료병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일반 지금 스페인 독감에 걸린 사람이 들어가질 못했어요. 왜? 전염병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다가 이제 뒤늦게, 한참 지금 청원이 들어가고 하다가 뒤늦게 개방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은 뭐냐면 전염병을 인정한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기사를 내가 며칠 전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사전 조사를 하거나 또 대처를 하는 면에서 전염병이면은 국가적인 차원으로 지원이 되는데 그걸 못한단 말이죠. 그런 행정 처리도 어렵고 그러니까 망감이 교체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악감을, 이제 드디어 이렇게 됐구나. 점점점. 저는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리고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되게 크죠. 딴 글씨보다. 얼마나 감개무량했으면은, 드디어 이걸로 인정했구나. 글씨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인정하게 되더라. 감개무량하도다. 뭐 이런 얘기겠죠. 이 얘기는 주장을 여러 번 계속 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악감을, 그래서 이제 점점점도 넣습니다. 일부러, 원문에. 악감을 드디어, 그래서 저는 드디어 이런 표현 같아요. 저는. 전염병으로 인정하게 된다. 경무국에서는 이제 조선 총독부 안에 있는 경무국에서는 작금이라는 게 이제 어제 오늘이니까 요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새 계속 스페인 독감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사망하니까 조선 내에 각지에서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뿐만 아니라 각 지방도시도 다 전국 각지에서 맹렬하게 퍼지는 유행성 감염, 스페인 독감의 유행 상태를 보아서 이게 계속 번지고 있으니까 드디어 예방하고 박멸하는 수단으로서 전염병 가운데로 넣으라고 내무성과 협의를 하기로 질정 이제 바로잡는다. 이제 그렇게 고치자라고 했는데,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전염병이 되면요. 사람이 병이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 소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국가 돈으로. 왜? 전염병이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금 보면 가끔 그런 거 아세요? 뭐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러면, 아니 뭐 여름이 됐다 이러면 오토바이나 소독하는 그 소형차가 분무기로 이제 왕 하면서 소독하는 거 길거리 다니면서 보이시죠? 그게 병이 걸려서 미리 하는 거였거든요. 왜? 전염병이 돌까봐. 그거는 당연한 거거든. 이 당시도 그랬습니다. 전염병이 돌아가면 소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감기 같은 경우는 스페인 독감은 이름이 독감이니까 정확하게 병명도 모르고 하니까 전염병이 아니니까 미리 소독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 그러니까 예방하고 박멸한다. 박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당시 이제 컨셉이죠. 어쨌든 예방하려고 할 때 전염병 예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전염병이 아니었으니까 항모가 안 들어갔으니까 예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돈이 이제 지출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넣으라. 그 내무성은 이제 일본 내무성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에서는 이래야 된다라고 논의가 됐고, 그걸 이제 일본 내무성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협의를 하자,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무성과 협의를 하기로 했다. 근데 이거를 만일 일본에 있는 내무성에서 이를 찬성하지 않으면은 조선만,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뿐만 전염병으로 취급한다더라. 이건 대단한 겁니다. 자, 저는 생각을 할 때 보통의 경우는 일본 내무성에서 결정되면은 그 당시 우리나라 식민지 상태였으니까 조선 총독부로 연락이 와서 집행을 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조선 총독부에서 오히려 건의를 하는 셈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 얘기는 조선 총독부에 물론 대부분들 일본인들이 지배를 했죠. 관원들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하급 관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건의를 했나 봐요. 물론 그런 기록은 못 찾았어요. 거기까지가. 했는데 아마도 왜 일본에는 안 했는데 왜 우리 조선 총독부만 이랬을까? 라고 했을 때 조선 총독부 안에 있는 하급 관리나 조선인의 관료들이 이런 제안을 했던 것 같고 그렇게 하자는 분위기였나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총독부에서는 스페인 독감 유행을 했을 때 유행성 감기가 유행을 하는가 이거는 일반 감기하고 다르다. 전염병으로 봐야 된다라는 주장이 되게 강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나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개방을 하거든요. 전염병 전문 치료 병원인데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이게
전염병으로 기록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애로점이 많다는 기사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상황들에 반영이 돼서 조선 총독부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일본 본토에서, 일본 내무성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봐서 일본과 뭔가 차별성 있는 것 같은데 뭐 이건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걸 뒷받침한 자료를 다 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다 찾지를 못해서요. 어쨌든 이런 것도 봐서도 당시 뭔가 질병을 바라보는 눈이 좀 달랐다. 우리들은 좀 더 높은 수준을 봤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도 그 어떤 한의사가 이런 말을 했다다. 뭐 이런 이제 기록들이 계속 나오고 치료약도 한약이에요. 그리고 그 공개도 하고 뭐 우리가 가감도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뭔가 차별이 된 것 같은데 차이가 났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그걸 사료들을 다 발굴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은 좀 힘이 못 미쳐서 뭐 짐작할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구절로 봐서는 충분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더 엄중하게 봤고 더 전염병으로 편입했다 봤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보다 더 앞서갔다는 느낌입니다. 근데 일본은 정작 사망자가 더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일본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거든요, 총독부에서는. 개개인은 우리나라 수준이 높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조선 총독부지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의견이 반영돼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반영이 안 되는 자, 드디어 이제 스페인 독감, 뭐 유행성 감기, 악감 이러니까 뭐 감기 별거 아닌데 뭘 그래 호들갑 떨어 하던 것이 드디어 이제는 전염병으로 인정된 거라는 얘기죠. 이 당시에 100년 전에. 그래서 원천 봉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미리 예방하고 소독하는 길도 열렸다. 나름대로는 국가 총력전이 된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훨씬 혜택을 보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잘한 걸로 보입니다. 매우 잘한 겁니다. 자, 고차를 보겠습니다. 악감, 악성감기인데 이거를 전염병으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란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물음표를 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어디서 주장한 거나 조선 총독부 경무국에서 주장을 한 거다. 이건 조선 내에 있는. 그리고 여기에는 경무국에는 일본 사람이 상당수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도 더 많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의사라든지 한의사라든지 의견이 반영이 돼서 이러지 않았을까. 이 당시 상황들이.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 내무성과 상의한다? 이 얘기는 내무성은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선만 인정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뭔가 차별성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거를 뒷받침할 만한 사료는 아직은 더 조사는 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 당시 상황대로 우리나라에서 1차 대유행 1918년도에 있었고 19년 2차 대유행이 있는데 그거를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어떤 생각의 반영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12월 27일에 대한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